자, 신나는 주말이다. 열심히 일한 날씨 떠나라. 산과 바다 도심 속으로 원, 투, 렛츠 고! 출발 주말 세상 참이야. 출발 주말 세상 참이야. 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출발 주말 세상 참여연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 띄워드릴게요. 임혁입니다. 낚시 가는 날. 오늘은 낚시 가는 날 자동차에 몸을 싣고서 새벽 공기 부푼 가스로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낚시 가는 날 와요. MBC 라디오 예, 올 장마 좀 길게 갈 거라고 하는데 레저스토리 낚시 이야기 오늘 FTV 송기섭 제작위원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낚시와 이 비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기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낚시 조항 소식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까 봐요. 예, 우선 민물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수지나 댐의 배수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조항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그나마 주중에 첫 장맛비가 내려서 주말로 가면서는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바다 쪽은 광어, 우럭, 참돔 그리고 뱅에돔과 돌돔 조항과 더불어서 고등어와 전갱이를 대상으로 한 생활낚시 조항이 계속됐습니다. 예. 또한 루어 낚시로는 바다에서는 요즘 농어와 광어 조항이 대단히 활발한 편이었고요. 네. 민물에서는 역시 배수 조항이 지속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비와 이 낚시와의 관계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름수위 특수 현상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 지난주에 이 첫 장맛비 내렸었잖아요. 이 네. 오름수위 특수 현상이 있었나요? 지난주에 내린 첫 장맛비는 사흘간에 100mm 이내였습니다. 네. 즉 급속히 물이 불어나는 정도가 못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오름수위 특수를 누릴 만한 조건이 되지 못했지요. 네. 하지만 지난 주중의 비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 주말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은 지역에 따라서 전보다 좋은 조항을 만날 수도 있을 듯한데 네네. 이번 주말에 달이 슈퍼문이라서 예. 달의 영향이 클 것 같아 걱정이네요. 걱정인가요? 슈퍼문이면 좀 낚시는 영향이 좀 안 커지거든요. 좋은가요? 예, 그렇군요. 일단 비가 내리면은 이 황토물처럼 좀 탁한 물이 내려오잖아요. 네. 황토물은 낚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이 많이 있죠. 예. 붕어는 아가미 호흡을 하는데요. 황토물이 심하게 되면 붕어 아가미 그 세파 조직에 황토 입자가 엉겨붙게 되므로 호흡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네. 따라서 본능적으로 사람이 숨막히는 매연지대를 회피하는 것과 같이 피하지요. 네. 아마 작은 물웅덩이에 구정물을 일으키고 나서 기다리면 물고기가 숨이 막혀서 떠오르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 다만 황토물이 막 시작되는 첫날과 가라앉은 다음에는 더 좋은 조항을 보입니다. 그 물에 많은 먹잇감이 휩쓸려 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이 높은 산 안반계곡에서 밀려드는 맑은 물은 도움이 되나요? 예, 황토물이 안 되니까 맑은 물은 더 좋을 거 아니냐는 말이죠. 예. 그것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안반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물은 황토물이 아닌 맑은 물이지만 네네.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맞아요. 발이 시릴 정도죠. 네네. 따라서 냉수를 좋아하는 살치나 피라미, 즉 자보 종류만 물걸로 모여들고 붕어들은 찬물이 흘러드는 직접 영향을 피해서 물골에 저 멀리 언저리까지만 접근을 해서 먹이 활동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물골의 바깥쪽, 즉 바탕물과 새물이 섞이는 곳에 찌를 세우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새물의 바깥쪽에 찌를 세우려면 주로 긴 대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수심이 낮고 네. 평평한 곳에 물이 흘러드는 곳이라면 그렇습니다. 긴대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물이 불어나는 현상일 때는 물고기가 연안 아주 가까이로 접근해서 먹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흐름의 바깥쪽을 고려하되
짧은 데를 이용해서 연안 쪽 가까이에 찌를 세우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이 빠지고 있을 때는 긴 데를 쓰고 물이 불어나고 있을 때는 짧은 데를 쓴다. 네. 이것이 낚싯대 운용의 상식이지요. 이 낚시가요. 제가 낚시 잘 몰라서 더 그런데 낚시가 굉장한 과학인 것 같아요. 이 물의 그렇습니다. 온도에도 차이 있고 황토물이냐 맑은 물이냐 또 달이 슈퍼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그럼 급속히 물이 불어나고 황토물이 될 때 유용한 미끼는 어떤 건가요? 동물성 미끼.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렁이가 유용한 미끼가 됩니다. 네. 황토물이 되면서 급속히 불어나는 물에는 그 물 자체에 많은 먹잇감이 휩쓸려 들어옵니다. 예예. 붕어는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고요. 네. 그때 붕어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낚시하면서 쓰는 지렁이는 최고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물이 안정되고 나면 새우나 옥수수 또는 떡밥을 미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쯤이면 지렁이 미끼는 그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사는 동작이나 구구리 등 잡어들이 아주 귀찮게 덤벼들거든요. 그렇군요. 예.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낚시터로 출발할 마음이 생길까 하는 게 저같이 낚시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저 같으면 예. 포기할 것 같거든요. 정말 근데 당연히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요? 예. 예,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낚시의 맛을 이미 아는 사람이라면 그대로는 잠을 못 이룹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장대비가 내리는 주말에 출조를 포기하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밤중에 빗속을 뚫고 물가로 나가기도 하죠. 그렇군요. 이렇게 장대비를 뚫고 물가에 나가서 낚싯대를 펼쳐놓고 앉아있으면 세상 모든 스트레스가 다 빗소리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네. 물고기를 만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죠. 또 이런 자연의 실현에 도전해보고 나면 한동안 홀가분하고 개운한 몸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네. 활력이 재충전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런 것이 바로 또 낚시 힐링이고요. 강태공들이야 어떤 조건이든 사실 낚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레저스토리 낚시 이야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낚시와 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야기 전해주신 FTV 송기섭 제작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 오는 날에 낭만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신랑과 저는 낚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의 연애할 때 데이트 장소는 늘 바다였어요 하면서 2076님 비 오는 날이면 연애 때 낚시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하는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출발 주말세상 참여연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띄우면서 인사드립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요. 날씨 때문에 달맞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달이 뜬다면 좋은 사람과 달빛 데이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참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빨갛게